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화요일 명인 복귀인데 오늘 또 금요일에 찾아뵙습니다. 명인들 복귀 김동일입니다. 시장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 저점 찾아나가는 과정, 12월 저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초 정도까지가 이게 참 재밌게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산타랠리 같은 것도 항상 겨울만 되면 12월 가까우면 산타랠리 얘기하고 1월 되면 1월 효과 얘기하고 여름 되면 썸머랠리 얘기하고 이런 계절적으로 이벤트 시세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는데 저는 산타랠리보다는 오히려 11월, 12월은 약간 매물 소화가 좀 항상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봐왔고 확률적으로는 연말 장세는 어찌 보면은 이 12월 달에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납회를 앞두고 반짝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오히려 많은데 뭐 올해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저점 찾아나가는 과정. 저점은 제 예상은 2050 근처일 것이다. 밑으로 조금 더 빠져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 그거 못 미쳐도 뭐 무관한데 기본 구조 자체는 120선과 60선 이 정도의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났기 때문에 12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설령 여기가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 중장기 골든 크로스는 쉽게 허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어제죠. 어제 저점이 2053포인트 나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간 마감도 한번 체크를 하죠. 2053포인트 선에서 저점이 나왔고요. 오늘 2081포인트까지 1% 상승을 했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확대해서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이죠. 지금 회복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서 121선을 이틀 동안 하향했다가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했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죠? 이 5일간의 기간 동안은 주가의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는데 바로 5일선이 하락이 멈추는 양상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도 보합 이상의 시세가 나오면 아래쪽에 5일선 밟고 움직이는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나온 저점에 대한 신뢰도는 일단 좀 생겨 있다. 이렇게 지수 움직임으로도 좀 생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후에 뭐 다시 흔들림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구조에서 뭐 미중 무역 합의가 15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하거나 하면은 한번 살짝 더 흔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안 돼도 그만이다. 안 돼도 어차피 이번 주에 안 하면 나중에 다시 하는 거니까 뭐 궁극적으로 시장이 무너진 악재라고 보진 않으니까 일단 어제가 12월 저점에 가깝지 않나 예상합니다. 주봉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일주일간의 마감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이 코스피 종합지수인데요. 이게 빨간색 선이 20주선인데요. 이 20주선이 밑에서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멈춰 있죠. 그리고 60주선 여기 있고 120주선입니다. 이거 60주선이고 20주선인데 역배열이죠. 120 위에 있고 60 그다음 20 아래쪽에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이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오는 자리에서 지수가 초록색 60주선 위로 올라갔었죠. 갔다가 다시 수렴 체크하러 왔는데 이번 주에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도 딱 예쁘게 만들었죠. 이 아래 꼬리로 예쁘게 60주선을 터치를 하고 마감 기준으로는 지금 이 초록색 20주선 터치하고 이 초록색 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 정도 한번 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나가면은 움직임이 이제 상승 쪽으로 가서 여기 2200대, 2250대 위치하고 있는 다음 타겟은 이 120주선이 됩니다. 지금은 이 저점 자리가 2050 정도 되는 거고요. 5주선 자리가 한 2110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당분간 다음 주에 움직이는 영역이 될 수 있겠다. 기술 구조. 이게 지수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냐?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 시장 지수 자체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직접 매매하는 거래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기술 분석이 꽤나 적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랑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타이밍 같습니다. 고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저점이 여기에 나왔을 때 코스피도 저점이 같은 시점에 나오고요. 여기서 코스피도 같이 고점 나왔습니다. 근데 그림 구조가 좀 다를 뿐입니다. 변동성이 좀 차이가 나는 뿐이고요. 이 코스피와 좀 대조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20, 60 골드가 이제 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선까지 붙어 있습니다. 예, 블랙홀 이평선이 지금 여기서 차후에 방향을 잡으면은 이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데 밑으로 아닌 것 같고요. 예, 밑으로는 지금 뭐 확률적으로 전 낮다고 생각을 하고 뭐 1월달 좋지 싶습니다. 이렇게 20, 60, 120선이 지금 다 모여 있거든요. 여기 650선에 이걸 다시 연초에 이렇게 넘어가 주면은 그림이 아름다워집니다. 코스닥 지수가 아름다워지면 코스닥장이 매력적인 시세가 꽤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데 오늘은 5일선을 터치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는 주봉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데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밑에 20주선 걸쳐 있죠. 이렇게 다음 레벨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는 이건 저의 시황에 대한 어떤 예상 내지는 사견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예상하고 예상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예상에 맞게끔 전략을 짜는 건데 저는 시장 지수가 이 12월 달 초까지는 조금 쉴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고 2050포인트까지가 어차피 월봉상으로도 좀 쉬어야 된다라고 봤던 자리입니다. 그죠? 우리 이 시간 계속 보셨겠지만 이 8월 달 저점 찍고 11월 달까지 너무 세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 월봉상으로 이런 자리들을 단숨에 이렇게 넘어가기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조건의 휴식이 11월 말 12월에 걸쳐서 좀 만들어지고 제가 이 시간에 이 그림은 아마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랑 저는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 반등장인데요. 월봉입니다. 저는 여기랑 비슷하게 지금 시점을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개월 선이 이게 지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죠. 그렇죠? 20개월 선이. 그리고 바닥 치고 급반등 3달째 했는데 이 저항 못 치고 이런 저항들이 있으니까 저항 못 치고 나가고 한 2달 이렇게 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왔고 20개월 선 돌릴 때까지 또 이렇게 좀 쉬고 나서 시세 나오는 이런 과정이 똑같이 가지는 못하겠지만 내년도 예상 궤적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정도이고요. 연초에 좀 강한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고 그때까지도 이게 돌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나 가서는 또 약간 살짝 박스권 소화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림 돌리고 오히려 내년도 연말 내후년 이렇게 시장의 장세가 코스피 지수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그럼 기본적으로 연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서 이번 12월의 저점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녹여서 말씀드렸고요. 수급 오늘 제일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수급은 일단은 외국인, 반갑다 외국인,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죠. 코스피 종합 외국인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외국인들의 오늘 매매 동향이고요. 초록색 선이 기관인데 이게 지금 개인이고요. 아침에 외국인들 들어왔다가 어제는 어땠어요? 어제는 외국인들 아침에 잠깐 들어왔다가 쭉 팔아가지고 어제도 마이너스 마감이었죠. 매도 마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많이 사지 않았는데 막판에 조금 밀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지금 420억대 매수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MSCI 추정형 그 패시브성 자금들의 매도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매수 들어온 거, 어제도 아침에 매수 들어온 거, 이건 다른 매수세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똑같은 자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한 달간 막 엄청나게 매도했던 그 자금은 MSCI 상해지수 편입에 대한 이 패시브 자금들이 시스템적으로 국내 비중을 줄여서 중국 비중을 늘리는 요 자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매도 자금을 받아내는 매수세가 없었어요. 기관들은 뭐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부족하고, 근데 다른 성격의 외국 자금이 들어왔다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 완전 매도 일환의 그 포지션에서 외국인 매매에 있어서 그걸 받아내주는 매수세가 출현했다라는 관점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된 점 역시도 아마 다음 주에도 흔들렸을 때 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큰 하락에 대한 우려는 이제 좀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도 잠깐 한번 보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미국 S&P 지수인데, 사실상 미국 지수는 뭐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흐름으로 미국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여기서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반짝 떴다가 미국 단기 고점입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우리 시장도 뭐 미중 무역 합의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환호를 했다가 미국이 이렇게 쓱 밀리면 우리가 바닥에서, 이건 예상 시나리오인데요. 여기서 미중 합의가 돼버린다, 미중 무역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할 테니까 우리가 방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 근데 그 자리에서 미국 시장은 또 단기적인 재료 노출되면서 조정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장이 또 이렇게 약간 흘러내릴 수 있어요.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미중 무역 합의가 되면은 이머징 시장의 리스크 완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머징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고, 뭐 국영제 쪽으로도 약간 유동성이 풀릴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일시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시황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 합의는 돼도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 시점까지 안 되더라도 이거는 뭐 어차피 다시 합의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된 스트레스로 인한 충격은 제한된다. 그래서 무역 합의 지연으로 인한 시세가 작년도 4월달, 7월달에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번 12월에 또 1차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추가 관세 부과까지 뭐 이어지면서 해넘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 이 15일 다음 주까지 합의 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쪽에서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내년에 이루어질 합의이고, 이게 지연이 될수록 시장은 박스권이 되고, 그럼 대형주들 여전히 좀 무겁고 시장 지수 좀 무겁겠지만 뭐 성장주 같은 거는 크게 영향 안 받을 것이고, 그게 된다라면은 내년도에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주나 대형주 쪽으로 약간 순환매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스토리로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보면서 포트폴리오 조율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뭐 예민하게 보실 필요 없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자, 종목들 보죠. 오늘 종목들 좀 볼 게 많아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그냥 가격 조정이 좀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 이렇게 올라왔죠.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했던 자리 여기죠.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3개월짜리. 그리고 지금 가격 조정 한 달짜리 나왔죠. 일반적으로 박스권 한 달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 마이크론 움직임이나 애플 움직임과 동조해가지고 반도체 내년 전망에 따라서 움직이든지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격 조정이 단기적으로 일단락이 됐구나. 60선 라인에서.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이닉스는 120선까지 왔는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약한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휴대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더 낫고 애플이 좋은 것처럼. 마이크론 주가 박스인데 하이닉스 주가 박스죠. 딱 전형적인 박스 그려 놓은 겁니다. 하단에서 반등인데 급반등 기대하지 마시고 박스 하단 쳤구나. 여기 이평 수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그죠? OLED 이쪽 관련 섹터 애들 기본적으로 같이 박스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형주 라인에서는 어차피 뭐 지금 대형주도 주식시장은 지금 성장 희소 가치가 워낙 높아서 특히 대형주들은 성장할 만한 산업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경기 전망도 별로고, 미중 무역 협상 저렇게 계속 트러블이 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글로벌 뭐 교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형 산업은 다 무겁죠. 그 상황에서 그나마 뭐 인터넷 쪽이나 이런 쪽은 성장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 이번 주에 조정을 좀 받았었지 않습니까? NC 같은 경우에도 신작 게임 출시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 나왔었는데 오늘 급반등하면서 원위치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차익 물량 확 쏟아졌었는데 오늘 다시 급 반등 강하게 주면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보여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장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재 갖고 있거나 국영재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제일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건 지금 덮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싼데 시세 변동성은 둔한 주식들은 이번처럼 조정 나올 때는 원래 같이 조정 나와요. 올라갈 때 예민하지 못한 거죠. 그건 아마 무역 합의가 되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 우량주들은 중기 반등이 시작될 것 같아요. 중기 반등. 주도주가 되지, 주도주는 여전히 내년도에도 성장주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뭐 굴뚝산업으로 다시 갈 시대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뭐 포스코나 이런 것들, 뭐 현대건설 이런 것도 지금 되게 답답하죠. 오늘 뭐 시장 반등 나오면서 한 1%씩 올랐는데 뭐 그래봐야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봐야 여전히 얘네들은 여기입니다. 이런 라인들 빠져나와야지 이제 진짜 이제 대형주도 이제 중장기 반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포스코로 중장기 반등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포스코를 월봉으로 딱 찍어서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봅시다. 길게 주봉으로. 요게 주봉인데요. 포스코가 4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 반등은 저 40만 원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데에 대한 이 반발 반등,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스코도 한 30만 원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22만 원에서 30만 원은 지금 40% 나오죠. 그죠? 반등 목표 수익률 40%는 적지 않습니다. 그죠? 1년 내내 갖고 있어도 되는 수익률이에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회복 수익률을 취하려면 뭐 해야 된다? 지금은 여전히 인내심이 필요하다. 지금 와가지고 이 인내심의 한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대형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요즘 증권 미디어에서 너무 저런 주식들은 아예 코멘트조차 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죠? 자, 그 다음, 젠백스. 젠백스 어제 참, 하한가에서 상한가 장중 터치했었죠. 이게 이임상, 알츠하이머 관련한 이임상 결과가 괜찮다 해가지고, 사실 엊그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 가지고 어제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가는 정말 악랄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나 기대했던 사람들 밑에서 다 무서워서 팔게 해놓고 하루 만에 70% 올려놓고 오늘도 상한가예요. 근데 젠백스의 주가보다 저는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이랬으면은 HLB니 이런 것들이 움직일만 했잖아요. 오늘 시장도 올라왔고. 근데 이 젠백스가 상한가까지 어떻게 갔냐? 오늘 보시다시피 장중 내내 계속 올랐어요. 이게 30분봉이거든요. 어제 저점 찍고 하한가에서 오후까지 쫙 올라가고, 오늘 시작해가지고 30분 쫙 올라가서 이 횡보하고 있다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개별성 뭐 내용 재료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HLB 같은 거 오늘 보합이에요. 보합. 예전 같았으면 얘도 못해도 오늘 여기 정도, 뭐 한 15% 오르락갈 만 했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바이오주 시세가 뭐 2015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017년도, 18년도 초반까지 많이 나왔죠.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점점점 약하게, 이게 옛날 무슨 우리 그 음악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점점 약하게,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시세가. 그죠? 점점 약하게.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이런 젠백스가 상한가까지 가는데 HLB 같은 종목이 물론 뭐 다음 주 대에서 이 반등 여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바이오가 예전만 못하다는 건 분명히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바이오가 막 이거 하나 뭔가 호재 터지면 주변에서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바이오 막 치고 올라가던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오늘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5G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낙폭이 너무 심했죠. 45%까지 떨어졌는데 스토리는 살아있잖아요.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게 떨어졌지만 스토리가 뭐냐? 2020년도 연초 되면 통신사들이 5G 투자 계획들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KMW, 오이솔루션, 특히 이 두 개 정도는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KMW 같은 경우는 노키아의 한 70% 매출이 나거든요. 노키아가 중국에도 들어가고 미국에도 들어가고 유럽에도 들어가고 일본에도 들어가잖아요. 거기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가 영업이익률 3분기에 빠진 걸로 너무 많이 하락했다. 근데 오히려 하락을 먼저 멈춰 있다가 이번에 반등 선도해서 나왔죠. 오늘도 소외되지 않았고 이 분위기가 좀 더 유지될 수 있어요. 저는 한 이 정도까지 1월 달까지도 반등 움직임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안 올라오던 RFHIC 이건 이제 화웨이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또 어제 무역 협의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나오니까 오늘 RFHIC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약했던 5G 쪽에서 9% 플러스 9% 급반등이 나오면서 5G 반등이 뭐 한 이 정도까지 더 나올 수 있는 이번 주 반짝 반등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빠졌다. 상투는 전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다른 관점인데 기술 반등이 당분간 좀 더 나올 여지가 있어 보여요. 오늘의 움직임이.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이 솔루션 같은 것들은 먼저 반등 나와서 오늘 좀 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한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깨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어깨 정도. 곧 머리를 다시 넘어갈지는 한참 있다가 봐야 될 상황이에요. 한참 있다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등 아직까지 한 10에서 20% 나올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파트론이랑 아모텍이 오늘 급반등을 했는데요. 파트론이랑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해놓은 게 있어서 이 파트론은 9% 올라갔죠. 아모텍 오늘 9% 올라갔어요. 이거 두 개 다 뭐예요? 휴대폰 쪽이에요. 휴대폰 그죠? 휴대폰 부품 쪽 그죠? 아모텍 그리고 파트론 대표적으로 휴대폰 부품 쪽에서 좀 큰 종목 내지는 선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이 급등 나왔는데 이건 뭐냐? 2020년도 연초에 가장 강한 모멘텀 여전히 휴대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나 AP 시스템 같은 것도 같이 반등 나왔죠. 반도체 쪽, OLED 쪽, 소재, 장비 이런 거 아직 살아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OLED 쪽이 삼성 투자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그래도 연초에 기대할 만하다. 이런 게 지금 다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세는요. 어찌 보면은 1월달 예고편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월달 예고편.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어제까지 강했던 KH바텍이나 코리아 서키트, 세경 하이테크 이거 다 폴더블 쪽인데 얘네들 오늘 좀 빠졌죠. 뭐냐? 성장은 이쪽이 제일 좋지만 밸류 부담 좀 생겼기 때문에 좀 쉬는 거고 근데 밑에서 아모텍 파트론 오는 거 보면은 여전히 메인은 뭐 휴대폰이 맞으니까 타이밍 순환매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12월 달 정리하면 이제 저점 신뢰도 강화가 됐다. 투자 심리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점 만들었다고 급반등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구분은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 순환 정도가 나오고 오늘 많이 올라온 거 월요일에 쉬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오히려 겁먹지 마시고 이제 투자 심리는 좀 회복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종목군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합의 이벤트의 무게감 되든 안 되든 그 무게감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더 정리를 해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8일 12월 8일 저녁 8시에 토마토 생방송 창을 보시면은 온라인 강연회 진행을 합니다. 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한 2시간여
이렇게 주요 업종들이나 종목들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연말 연초 전략들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터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요일 8시에 많이들 접속하셔서 이 시간에 좀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완하는 좀 상세한 내용이 될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 드렸고요. 장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연초는 괜찮을 것이고 연말도 나쁘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